혹시 속이 타는 듯 쓰리고 밤마다 목에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쉬어 있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시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눈썹 옆, 코 주변, 입술 주변, 심지어 두피에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과 붉은 기운, 가려움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피부 문제들이 건조함이나 알레르기 정도로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화기계의 문제, 즉 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의 문제라고 말이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증상은 놀랍도록 밀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잠식하는 만성염증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너머에 숨겨진 만성염증의 실체를 파헤치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의 올바른 치료와 예방법, 그리고 지루피 부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함께 알아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만성염증이 우리 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며 이러한 개별적인 증상들이 단순히 독립적인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근본적인 건강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것은 맞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질환의 핵심은 위산의 양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소에 있습니다. 바로 위와 식도 사이에 위치한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입니다. 이 괄약근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만 잠시 열리고 평소에는 단단히 닫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 괄약근이 어떠한 이유로든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기능이 약화되면 심지어 정상적인 양의 위산이라 할지라도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되어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뚜껑이 헐거워진 병을 흔들 때 내용물이 쉽게 흘러나오는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괄약근의 힘을 떨어뜨리고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습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식, 야식, 복부 비만, 음주, 흡연, 그리고 카페인은 이 괄약근의 탄력과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은 중력의 도움 없이도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도록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꼽힙니다. 밤새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쉬는 이유도 밤 동안의 위산, 역류 때문에 식도와 후두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괄약근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결국 만성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 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기침, 쉰 목소리, 인후통, 심지어 천식과 유사한 증상 등 다양한 비전형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위산 생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주어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의 양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불길을 잡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약은 환경을 잠시 조정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위와 식도 사이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하부 식도괄약근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동안 화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나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듯이 약물 치료만으로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칠 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약물 치료만으로는 1년 이내에 70% 이상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며 비용 효율적인 치료법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첫째, 식후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기. 이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중 감량은 복부 비만으로 인한 복압 상승을 줄여 하부 식도괄약근에 가해지는 압력을 경감시켜 괄약근 기능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부 비만은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악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취침 시 상체를 약 15에서 20cm 정도 높이는 것은 밤 동안의 위산 역류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수 베개나 침대 머리맡을 올리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위의 해부학적 구조상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위 내용물이 식도에 더 쉽게 닿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식 피하기는 위가 너무 가득 차서 괄약근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금주와 금연은 괄약근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하며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약물 치료 없이도 증상을 호전시키고 재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관리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물은 잠시 증상을 가라앉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생활 습관 개선이야말로 재발을 막고 건강한 식도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루피 부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피 부염을 단순하게 머리를 덜 감아서 생기는 문제라거나 단순히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머리를 감거나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사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청결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은 단순한 위생 문제나 피지 과다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루피 부염의 핵심은 바로 피지가 많은 부위, 즉 두피, 눈썹, 코 주변, 귀 뒤, 가슴 중앙 등 특정 부위에 상주하는 말라세지아라는 정상, 상재균과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이 말라세지아균은 원래 우리 피부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비정상적인 침입자로 인식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균 자체가 절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 상태와 피부 장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 균이 과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염증성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평화롭게 살던 이웃들이 어떤 계기에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싸움의 염증으로 번지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역 균형을 깨뜨리고 지루피 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음,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어 말라세지아균이 과증식하고 염증 반응이 쉽게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지루피 부염이 악화되고 재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습관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가려움증, 붉은 반점, 비늘 같은 각질, 심하면 진물이나 딱지 등의 증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한 피부 증상을 악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루피 부염의 효과적인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항진균 치료입니다. 지루피 부염의 원인균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균의 과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항진균 성분이 포함된 약용 샴푸나 외용제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용 샴푸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머리를 감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피와 환부의 거품을 충분히 낸 뒤 3에서 5분 정도, 심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충분히 두어 약 성분이 두피와 피부에 흡수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촉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한 접촉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둘째, 염증이 심할 경우 단기간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해 급성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가 많지만 전문가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적절한 기간과 용량을 지켜 사용하면 염증을 빠르게 제어하여 증상 악화를 막고 피부의 회복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단기간에 염증을 제어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장기간 오남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 관리입니다.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재발을 막기 위한 꾸준하고 일상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 사용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나 환부를 손톱으로 긁는 행동은 2차 감염을 유발하고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부드러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면역 체계를 안정화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관리는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지루피 부염과 동반될 수 있는 다른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지루피 부염 역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하기 쉽습니다. 마치 싹을 잘라낸 잡초가 뿌리를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증상이 나타나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루피부염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스스로의 몸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부과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평소 예방적인 관리에 힘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피부 장벽 강화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도 지루피부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과 지루피부염, 이 두 질환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해당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반복되는 음주와 흡연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들은 우리 몸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은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고 일시적인 회복을 도와줄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병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언제든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의 건전지를 갈아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를 갈면 잠시 시계가 다시 작동하지만 고장의 근본 원인에 기어 마모를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속쓰림과 반복되는 피부염이 있다면 단순히 증상만 없애려 하지 말고 내 몸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의식적인 노력과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고 꾸준한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고 질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증상 완화는 건강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 건강한 습관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가 진정한 의미의 치유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